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뵙는데요. 대한민국 최고 강연 최강 1교시를 강의를 하고 있는 철학자 강신주라고 합니다. 지난번은 뭐 처음에 강의해가지고 조금 약간 좀 긴장한 것도 있고 그랬는데 뭐 두 번째라고 그래서 뭐 그닥 긴장을 안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또 조금 이따 쓸 거예요. 이렇게 쓸 거고, 지난번 조금 복기를 하면 일, 노동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고요. 오늘은 또 너무나 또 사람들이 고민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테마인데요. 오늘 제가 강연에서 들려드릴 주제는 가장 익숙한 스마트폰이에요. 아직 테마 자체도 스마트폰은 친구인가 적인가, 요 테마로 정해봤어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 편하죠? 네, 많이 편하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은 좀 적이다라는 쪽으로 강의가 될 거예요. 아, 친구다. 그래도 난 친구다. 그럼 진짜 친구세요. 그러니까 제가 적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신주 네가 말한 의미에서 나는 스마트폰을 그렇게 쓰지 않아. 나한테는 친구야. 이러시면 되고요. 제가 적이라고 하는 이유를 제가 강의를 할 거 아니에요. 맞네. 그러면 적인 거예요. 잘못하면 영화 제목처럼 적과의 동침이 되면 위험하잖아요. 적이랑 같이 자면 푹 못 자죠.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매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철학자 입장에서 굳이 이게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 사실 일단은 보면은 인류 문명이 그런데 나무가 하나 자라면 그림자가 생기죠. 나무가 아주 크면 그림자는 길죠. 근데 때때로 그 그림자가 치명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를 잘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어차피 다 안 좋은 면은 있어. 이렇게 들어가서 편하게 받아들일 것도 있어요, 사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살다 보면 막 부대끼고 짜증도 내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다라는 이유로 견딜 만한 그림자야. 근데 때때로는 그림자가 너무 커져서 왜 아무 풀도 못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둡게 되는 거죠. 이렇다면 용기를 내서 그걸 없애야 되죠. 물론 앞으로 인간들이 어떤 거를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인류가 또 다른 거를 또 만들면 또 그림자가 또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 그림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기감겨지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은 이게 근본적으로 조금 방향을 좀 잡아봐야 될 게, 이게 놀라운 매체예요. 동물들한테는 없잖아요. 사실 이거 텔레비전서부터 시작하는 사실 문명일 수도 있는데 그 풍경 하나만 먼저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집이 있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그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온 가족이. 그쵸, 익숙한 풍경이죠. 화목해 보여요, 가족이. 근데 놀라운 건 TV가 딱 고장 났을 때 낯설어져요. 그러니까 TV가 있으니까 모여 있는 거야. 사람들이 서로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가족들끼리 얼굴도 못 봐요. 그게 연결해 주는 거야. 그 프로그램을 하면 온 가족이 모여. 가끔 가다가 KTX를 타면은요, 아이가 막 울고 그러면 스마트폰이랑 뭐 이런 패드 종류를 꺼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사실 위험해 보여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길들여서 될까? 그러니까 뭐 아이가 힘들잖아요. 아이가 처음에 기차 타면 다 힘들어요. 낯설어서 우는 거예요. 여행을 자주 그 아이랑 다니면 아이는 익숙하기 때문에 징징거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꼬맹이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내가 집에서는 왕자였는데 공주였는데 거기 가니까 조용히 해. 엄마 표정도 달라져. 그 사이도 안 좋죠. 그렇죠. 왜를 여기 태워서 이렇게 시끄럽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KTX를 타다 보면 서양 그 부모들이 애 데리고 올 때 보면 애가 뒤에 앉아서요, 한 5살짜리가 턱을 개고 바깥을 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지. 종자가 다른가 보다. 근데 한참 생각해 보니까 알겠어. 여행을 너무 많이 다닌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엄마가 이제 그 미디어잖아요, 일종의. 그런 패드를 딱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그 아이가 초등학교 가고 위에 올라갈 때 그 아이가 게임하는 걸 어떻게 막을까? 그거에 익숙한데? 그러니까 지난번 강의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짧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문학과 철학이 필요하다. 길게 보는 거죠. 지금 순간에 아이랑 얘기를 하고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걸 달래주고 이 과정이 더 좋죠. 만약에 나중에 패드가 방전이 됐다고 생각해봐. 달랠 게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이는. 사람 많은 것을 또 겪고 조용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시간을 줘야 되잖아, 인내를 가지고. 뭐 그런 문제들이죠. 다시 돌아오면은 그렇게 TV가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서로 구경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TV가 고장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모이는 게 언젠가? 어떤 좋은 프로그램 할 때. 그리고 이 프로그램 말고 또 다른 대체물도 있어요. 회식 가족끼리 음식 먹으러 가면 다 고기만 보고 있어요. 고기 먹을 때 막 집중이 되다가 고기가 다 떨어지면 서먹한 이상한 느낌. 그러더니 아버지라는 사람이 한마디 하죠. 그만 집에 가자. 이게 뭐예요? 뭔가 대화를 하러 와야 되는데 대화를 못 하는 거예요. 남녀가 연애를 하기 위해 사랑이 깊어지면요. 두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를 마주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서로 마주보는 게 심드렁해지면 영화관에 기들어가요. 초창기에 영화를 보더라도요. 그 커플은요. 사랑에 빠지면 영화를 보진 않아요. 옆에 어떻게 만져볼까라든가 혹여 내가 영화표를 끊었는데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싫어하는 건 아닐까 막 간을 보지. 영화 내용 기억도 안 나. 관계가 서먹해지거들랑 다른 거를 이렇게 같이 보면은 관계가 좋아 있는 것처럼 어떤 착시 효과가 들어요. 많이. 그래서 사실은 서로 쳐다보고 있는 관계였잖아요. 아주 깊은 관계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제 깊은 관계가 아니고 심드렁해졌을 때 관계를 유지할 때는 어떤 공통된 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싫어하는 건 아니죠. 미숙하다라고 부른 게 생텍쥐베리예요.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 아시죠? 어린 왕자 재밌어요? 저는 정직하게 얘기할게요. 제일 재미없는 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그 코끼리 그 먹은 뱀 그거 하나만 기특하더라. 모자 모양 된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긴 버전이 인간의 대지라는 작품을 썼는데 거기에 그 말이 나와요. 사랑은 서로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보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죠? 비행기 사고로 일찍 죽었죠. 안 그래요. 사랑은 마주 보는 거야. 아이가 스마트폰 보고 있고 그럴 때 화나지 않아요? 나랑 같이 있는데 나랑 얘기를 안 해. 지하철을 보면요. 커플들이 얘기할 때 보면 재밌다? 다들 뭐가 와. 뭐 무슨 기능이 있는지 뭐가 와. 둘이. 그러다가 이게 잠깐 안 올 때 서로 얘기하고 다시 봐요. 모르겠어요. 나는 걔네들이 사랑을 하고 있는가? 뭐지? 잠깐 동안 화면 스마트폰 액정 화면 바뀔 때까지 그 여유 시간 동안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도 가족이랑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죠. 이렇게 보고 있다가 화면 바뀔 때만 그 엄마 얼굴 보다가 소리 나면 휙 가는 갑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미리 그 분위기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매체라는 거 있죠. 우리 가족한테 그 프로그램, 우리 가족한테 그 회식의 고기들, 그것들이 진짜 우리를 묶어놓는 것인가? 그거에 종속되는 거 아닌가? TV 프로 하나, TV만 고장나도 우리는 산산이 찢어지고 뭐 옆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TV 보고 있다가 고장이 난 거야. 그러면 옆에 그러는 거죠. 누구세요? 낯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관계가 안 좋으면 무언가 공통적인 걸 뭘 하려고 노력은 해. 근데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죠. 본질은 아니에요. 미봉하는 거죠. 얼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디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TV서부터 스마트폰까지. 컴퓨터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차이는 아시죠? 컴퓨터는 들고 다니지 않았잖아요. 스마트폰은 들고 다니는 거야. 핵심이 전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다니는 거야. 이제는. 옛날에는요. 한번 보세요. 컴퓨터로만 인터넷을 봤다면 사무실 떠나면 안 봐. 근데 지금은 이게 계속 쫓아오는 거야. 이게 지금. 굉장히 사실 무시무시한 거죠.
미디어를 제일 먼저 이렇게 미디어죠. 미디어가 이제 학문 분야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리학이면 물리 뭐 있죠. 경제학 이런 거 있다면 미디어학을 다루기 시작했던 처음 사람이 누구냐면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맥루한? 초창기 때는 그냥 이렇게 배웠어요. 그냥 TV 시절에. 그런데 이 사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무슨 뭐 TV, 영화 뭐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인터넷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 초창기 때 이 사람이 딱 그거를 학문을 만들어서 뭐 스마트폰이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을 하는데 조금 이론적으로 보려면 맥루한서부터 이렇게 따라 올라가요. 이 사람이 미디어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기 저 보이시죠? 핫 미디어, 쿨 미디어. 이거 번역을 이상하게 했어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뜨거운 미디어와 차가운 미디어. 차가운 거 아니에요. 쾌적하네, 쿨은. 무슨 말인지 알죠? 핫 미디어는 뭐냐면 영화 같은 거예요. 내가 해석을 개입을 못해. 만화 아시죠? 만화. 만화는 보면은 여러분들 처음에 딱 보면은 낯설죠. 이게 선만 있고 움직이잖아. 해석을 하죠. 그게 쿨 미디어예요. 내가 개입할 수 있어요. 만지기 좋다라는 거예요. 쿨이라는 게. 근데 이게 초창기 때 우리나라 이 책 번역했을 때 맥루한 연구소들이 나오면서 저거를 뜨거운 미디어와 차가운 미디어 이랬는데 아니에요. 한 미디어는 일방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못 만지기 때문에. 뜨거워. 내 손을 닿으면 내 손이 뒤어. 영화 같은 거는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죠.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쿨 미디어는 소설 같은 거는 뭐예요? 영화보다 소설은 쿨 미디어야. 내가 개입하기가 좋고 밑줄 내가 아무데나 쳐도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소설을 본 다음에 그게 영화됐다고 그래서 영화관에 딱 보면 이상하지. 왜냐하면 여러분 상상력과 다르거든. 소설을 읽을 때 여러분이 상상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만진 거야. 그래서 문학의 매력이 그게 있죠. 그러니까 절대 뭐 지금 보면 뭐 동영상 많이 보고 뭐 이러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밀려 들어오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런데 쿨 미디어가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내가 상상력을 넣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마 만화책인데 내가 좋아하는 만화인데 영화화됐다 그러면 이상하죠. 소설을 봤는데 내가 그렸던 남자 주인공은 얘인데 영화를 딱 봤더니 재수 없죠. 내가 상상했던 걔가 아닌 거고 내가 소설을 봐서 꿈꿨었던 집은 이 모양일 텐데 영화를 딱 봤더니 이상해 집이. 기억나시죠? 저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스마트폰은 어떤 매체예요? 쿨, 핫.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놀라운 매체예요. 맥루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쿨한 매체는 핫할 수 없고 핫한 매체는 쿨할 수 없어. 그런데 스마트폰은요 그걸 다 넣어버린 거예요. 아마 맥루한이 지금 살아있으면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책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다 있잖아. 이해되시죠? 내가 개입할 수도 있죠. 여러분 개입하잖아요. 뭐도 만들고 뭐 거기 개입하고 그 매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어. 극단적인 한 매체도 돼요. 막 그냥 뭐 유튜브에 나온 거라든가 뭐 화면들 그냥 들어와. 또 하나가 여러분이 또 개입할 수도 있어요. 많이. 그 매체예요. 아주 특이한 매체예요.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맥루한 아저씨가 딱 살아나면 그 맥루한이 연구했던 것들 있죠. 예, 그것들은 아마 약간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미디어라는 단어 있잖아요. 미디어라는 말이 형용사로 보면은 메디에이트 그래서 사이에 들어간다. 간접적이다라고 나와요. 놀라워요, 이 단어가. 보통은 부정어를 붙이면 예를 들면 파서블이 가능하면 임파서블은 불가능한 이렇게 들어가는데 미디어는 미디어부터 먼저 나와서 미디어고요. 매개고요. 미디어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IM을 붙이면 부정사잖아요. 이 메디에이트라는 이 단어가 직접적이에요. 단어가 뜻이 직접적인. 메디에이트라는 단어는 간접적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이렇게 됐을 때 일단은 부정어 붙은 게 뒤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걸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이거 쓴다 그랬잖아요. 미디어라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요 사이에 있는 게 미디어예요. 붙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뭐로 생각하냐면 콘크리트라고도 생각해도 돼요.
벽돌과 벽돌을 붙이는 거야. 굉장한 착시 효과를 준다. 뭐냐면 서로 만난 것 같아. 그런데 만났는데 말이죠. 못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미디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카톡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아이를 직접 안 만나도 된다고. 어느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전화해가 사랑해가 됐어요. 전화하면은 된 거야. 옛날에는 그게 전화가 발달 안 했을 때는 가서 봤어야 됐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니까 착각에 빠져. 딸이랑 카톡질을 했다. 그러면 딸이랑 관계를 맺은 거야. 못 맺은 건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우리가 멀어져요. 제가 미디어의 가장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이걸 빼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중매쟁이라고 알죠? 옛날에 중매쟁이가 처음엔 필요해요. 낯설니까 소개도 해주고. 근데 이 중매쟁이가 소개를 하고 안 나가. 중매쟁이의 역할은 거기서 딱 그쳐야 돼요. 만약에 그쪽을 여러분들이 강조한다면 스마트폰은 친구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스마트폰 있죠. 중매쟁이가 안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 결혼식에도 오고 신혼여행에도 침대 옆에 사이에 중매쟁이가 누워있어.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가까운 사이인데도 스마트폰 들고 있잖아요. 그게 중매장이 같다는 느낌 안 들어요? 뭔지? 그래서 매개라는 것들의 문제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중매쟁이가 없어도 사람은 만날 수 있어요. 오히려 중매쟁이가 우리를 왜곡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결혼해봤더니 중매장이한테 속은 거야. 중매장이가 빠지고 나니까 난 이런 사람 만났으면 연애 안 했을 것도 있잖아요. 미디어의 문제라든가 스마트폰의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손과 이 손을 만나지 못하게 해준다고. 유일하게 얘가 의미가 있다면 얘가 빠져야 될 텐데 이게 빠지겠냐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사실은 벽돌과 벽돌의 콘크리트처럼 돼버리면 우린 영원히 못 만나요. 모든 벽돌들은 서로 떨어져 있을 거야. 요 사이에 있는 것이 그 재밌는 TV 프로였는지도 모르고요. 옛날엔 TV면 좋겠어. 어차피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TV는 없으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럴 수 있죠. 너무 TV를 보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나가자 이럴 수 있었잖아. 지금은 답이 없어요. 스마트폰이 있어. 상태가 더 안 좋은 거죠. 너무 안 좋은 거죠. 아이랑 얘기하고 밥을 먹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고 바쁜 와중에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가족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나마 밥 먹는 시간인데 그때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스마트폰을 들고 가는 가족을 보면 좋아요? 뭔가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요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요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죠. 내가 그 사람과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중매쟁이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친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도 계속 쫓아오면 어떻게 돼? 적이 돼요. 그 사람과 못 만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신혼여행 갔는데 나 여기 누워있고 부인 여기 누워있는데 중매쟁이가 누워있어. 중매쟁이가 역할을 하는 거지. 남편이 옷깃을 옷을 벗으래요. 중매쟁이가. 이게 뭐예요 이런 모습이. 근데 사실 극단적인 비유지만 이 모습 속에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요 막 그런 모습이 너무 싫은 거야. 외로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 때려치고 애들 데리고 지방에 확 내려가는. 옛날에 강의 갔을 때 서귀포 쪽에 보면 아예 그냥 TV를 안 봐. 스마트폰도 안 해. 그걸 다 안 들여놨어. 그냥 이사를 가서 세팅을 한 거야. 집에서 이제 스마트폰 쓰지 마, TV 보지 마, 컴퓨터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거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아직도 그 아이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꼬맹이한테 물었어. 야, 그럼 너희는 뭐 하냐? 아버지랑 이야기한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아버지랑 이야기도 한두 번이지. 레파토리 고갈로 얘기할 게 없잖아. 애가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마실 간대. 심심하니까 옆집에 가요. 여러분 아파트에 살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미리 알았어 봐. 층간 소음이든 무슨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를 세웠을 것 같아요? 다 갈라서 있는 거야. 아파트 벽처럼 다들 스마트폰 이렇게. 그래서 몇몇 젊은 부부들이 애들을 데리고 내려갈 때 와, 훌륭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폰의 얘기를 아까도 언뜻 얘기했죠. 예? 전화하는 사이. 우리 저 연애 프로포즈 할 때 그러지 않아요? 번호 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가 매체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느 사이인가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아까 처음 얘기해서 다 고민을 하시면 돼요. 중매쟁이가 꼭 필요할까? 필요하다고 그래도 중매쟁이는 빠져야 되죠. 언제 빠져야 될까? 요거를 머릿속에 계속 넣으시면 스마트폰을 좀 지혜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실마리는 얻을 거예요. 더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의 매체의 특징이 뭐예요? 시각이야. 시각 문화예요. 가장 중요하거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매체.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자, 인간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시각의 특징이 뭐냐면 시각은 세계랑 거리를 두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의 특징은 안 보는 데 있어요. 안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키스를 할 때 눈을 감는데 어떤 사람이랑 키스를 할 때 상대방이 눈 뜨고 있었을 때 그 불쾌감이 뭔지 아세요? 그건 나를 거리 두는 거야. 시각은 거리 두는 거예요. 가까이 붙는 관계가 아니에요, 절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기 가까이 있으면 오만 일들이 벌어지죠. 그 사람 냄새도 맡을 수 있어.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깨가 이렇게 접촉되기도 해. 이해되죠? 조금씩 가까워져요. 불교 전통 중에서 제가 재밌어하는 전통이 뭐냐면 유식불교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감각 아시죠? 유식불교는 뭐냐면 원효 스님 생각해도 돼요. 모든 게 우리 마음이 지었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식이라는 거에서 감각이요. 감각도 의식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유식불교에서 의식이 뭐냐면 의식의 특징은 기억하는 거잖아요. 서양 사람들은요. 우리의 시각을 뭐로 생각하냐면 그냥 카메라 렌즈처럼 생각해서 기억 능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때요? 눈 기억 능력 없어요? 있어요. 영화관에 가보시면 알잖아. 밝은 데 있다가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 잔상이 남죠. 음악을 어떻게 들어요? 음악 소리를 기억하니까 듣잖아. 그래서 서양은요. 우리가 생각만 하고 감각은 다 기억을 못하게 받아들이는 장치라고 생각을 해. 근데 불교는요. 한 2, 3천 년 전서부터 감각의 의식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감각의 순서가 이렇게 돼. 한번 볼래요? 이거 그냥 5글자인데 안 눈이에요. 이, 기, 비, 코, 설, 혀, 신 몸인데 접촉하는 거. 아니, 비, 설, 신 양파 껍질이에요. 제일 겉에 있는 천박한 의식이 눈의 의식. 두 번째가 뭐예요? 코의 의식. 귀의 의식. 그 다음에 코의 의식. 그 다음에 혀의 의식. 제일 마지막이 접촉하는 거의 의식이라고 그래요. 눈으로만 본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야 보기만 해도 좋아. 안 만져요 나를. 관계가 깊어졌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거리 두고 보고 있다면 관계가 대면한 거예요. 어떨 때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눈으로 보던 단계에서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소리를 듣는 단계로 가고 공유하는 단계로 나중에는 접촉하고 만지고 쓰다듬어 드는 관계로 되죠. 부부가 관계가 안 좋아질 때는요. 만지기도 싫은 게 먼저 와요. 그 사람 땀 냄새도 싫어요. 그럼 보기만 하면 돼 이렇게.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 돌아보면. 그런데 스마트폰은 놀라운 능력이 눈과만 관련돼 있어. 세계를 거리 둬서 보는 거야. 애들이 외로워져요. 제일 좋은 건 그런 거죠. 경치를 딱 보고서 어머 경치가 좋다. 그곳에 가봐야지. 그러면은 스마트폰은 중매쟁이죠. 그러면 돼요 저는. 그런데 안 가. 그걸로 다 돼.
그 세계가 얼마나 외로운 세계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외롭다고요. 불교에서는 2000년 전서부터 얘기했다고. 가깝다라는 게 뭘까? 서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게 뭘까? 접촉하는 거예요. 최고가 뭐냐면 만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점검하면 돼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만지고 싶을 거예요. 모래가 예쁘고 사르기 예뻐도 만질 거예요. 만진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대등한 관계야. 내가 진흙을 만졌을 때 진흙도 내 손을 더럽히죠. 보는 건 몰래 볼 수 있어요. 만지는 건 동등해요 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안을 때 그 사람한테 안 안기고 그 사람을 안는 방법은 없어요. 보는 건 몰래 볼 수도 있어. 스토커처럼. 우리가 언제 가장 우리의 무게를 느낄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어디서 느낄까? 화면으로만 보고 있으면 살아있는 걸까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러면 동영상 틀어놓으면 되지. 서로 스마트폰으로 화상통화하면 되죠. 그걸로 만족하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만지고 싶다라는 거야. 만지고 싶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아이가 딱 오면은 할머니들이 얼굴 쓰다듬는 거 몰라요? 여러분들 아주 오랫동안 못 만났던 사람이 병실에 누워있다, 곧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해? 손 만지고 쓰다듬어 준다고. 그걸로 확인하는 거야. 만지기 싫은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과 사이가 많이 벌어졌다라고 할 때는 감각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만지는 게 진짜다라는 최종 느낌은 뭔지 아시겠죠? 촉각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자꾸 가짜로 터치 기능이라는 걸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더 헷갈려지는 거지. 사실 만지는 건 뭐예요? 시각에 투영돼 가지고 똑같은 표면만 만지는 거잖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이랑 스마트폰이 발달하는 걸 봤고 스마트폰이 생겼을 때 어른이었던 분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환경에 태어난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거예요. 세계가 어떻게 보여요? 거리 두게 보여. 그리고 착각에 빠지는 게 심각한 거죠. 그 화면에 보였던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편안한 세계예요. 왜냐하면 감각은 부딪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미운 사람도요, 거리가 띄어지면 착해지죠. 서로 간에 이뻐하고. 시어머니랑 떨어져도 며느리가 행복하다고 많이 떨어져 있으면 서로 보기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삶이냐고. 가까이 붙으면 또 부대껴. 그래서 때때로 보면 그런 얘기 주변에서 듣죠. 주말 부부라서 우리는 금술이 좋다. 그 이유가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같이 있으면 힘든 거야. 그나마 떨어져 있으니 하루 정도는 그립기도 하고 견딜만 하는 거야. 그래서 요 감각은요, 뭐 2000년 전 불교 지식이지만 스마트폰을 이해하는데도 맥루함보다 더 나을지도 몰라요.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라는 건 무슨 세계냐고요? 시각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야. 영화 보듯이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를 보고서 바깥으로 나가봐야 되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이 나갈까? 왜냐하면요, 이게 더 편하고요, 잘 편집돼 있잖아. 바깥은 그렇게 안 되죠. 영화 아시죠? 영화 많이 봤잖아. 한 사람의 일생이 2시간 반에 그냥 런닝타임에 끝나죠. 여러분들 인생은 너저분하잖아. 오늘은 아무 사건도 없어요. 그냥 이러고 있어. 근데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너무 근사해. 중간에 뭐 화장실 가고 설사하고 뭐 오만 얘기는 다 빼죠. 딱 만들어요. 편집이 무서운 거예요. 시각적 편집이. 그런데 그거를 보는 아이가 나중에 인간들을 만났을 때, 친구를 만났을 때,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제대로 관계를 맺겠냐고요. 어떨 때는요, 그냥 둘이서 서먹서먹 멍 때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커플들은 못 견뎌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힘드니까 또 스마트폰이 좋아. 이렇게 들어갈 때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중매장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간에 거기서 갇혀 있다고.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애들이 스마트폰을 본 다음에 그걸 하러 갈까요? 근사한 화면을 보고 설악산 화면을 보고 설악산에 올라갈까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설악산 가서 기껏 하는 게 스마트폰으로 그거 동영상 찍어 놓는 게 다잖아. 지금 여행을 가면 스마트폰에 남기려고 가요. 답이 없어요. 어디에 가면 저는 이렇게 바닷가에서 보거든요. 그냥 아이 좋다. 그런데 사진만 찍으면, 동영상만 찍으면 다 가.
본말이 전도된 거죠. 와, 여기가 예쁘네 하고 거기 가서 모래도 만지고 이래야 되는데 모래는 안 만져요. 절대 안 만져. 사진 찍어. 사진 찍으면 상황 끝.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올려요. 이 사람이 세계를 경험하고 살까? 촉각의 세계로는 못 가잖아요. 이 세계를 굉장히 멀리 가게 만드는 게 스마트폰이 아주 정점인 것 같아요. 아까 메디아 얘기했잖아요. 영어로 메디에이시라는 말, 간접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번역하자고요. 스마트폰적인 것, 미디어적인 것, 이런 것들이라고 보자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가 뭐예요? 이메디에이트잖아. 메디아가 없는 것, 직접적인 것. 우리 이거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엄마가 죽었을 때 안 와요. 형제한테 그러는 거지. 엄마 저 장례식 그 동영상 좀 보내줘. 마지막 엄마 입간할 때 얼굴 쓰다듬어야 되잖아요. 못 만지는데. 사진은 남고요, 동영상은 남을 거야. 진짜로 알면. 그런데 그 본 걸로 만족한다 이래버리면 그거 뭐예요? 그게 이상하잖아, 그렇죠? 만져야 되는데, 쓰다듬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제일 슬픈 게 뭐예요? 볼 수는 있죠. 기억할 수는 있지. 동영상도 찍어놓고 사진도 있으니까 볼 수는 있지. 우리의 제일 슬픈 건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 만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만지려고 해도 썩어서 못 만진단 말이에요, 내가. 그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무게고 감각이잖아요. 만져주는 거. 만져준다는 게 뭔지 알죠? 나랑 가까이 붙는 거. 가족들이요, 전화통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보내면 행복해요? 만족스러워요? 막 손주 손녀가 이러면 행복해? 만져보고 싶지 않아요? 손주 한번 만져보고 싶지 않아요? 손주 엉덩이 한번 만져보고 싶지 않아요? 스마트폰의 세계는 그걸 막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괜찮아요. 이거는 요물이다 이럴 수도 있어.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친구들은 그 세계에 산단 말이에요. 사랑은 서로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보는 거다라는 거, 그거를 마지막으로 좀 고민을 해보자고요. 같은 것을 보는 것인가? 제가 언뜻 얘기했죠. 어느 날 서로 마주 보기 싫으면 부부가 손잡고 구경이나 다니면 돼요. 구경은 다니되 서로를 보진 않아. 여행을 가면 두 사람의 얼굴을 봐야 될 시간인데 그게 아니라 구경만 하고 다녀. 그리고 정신승리를 하는 거죠. 우리는 화목했다고. 여행을 가야 돼. 그래서 우리 관계는 안 좋으니 여행을 가야 돼. 우리는 사이가 안 좋으니까 TV 안에 모여있는 가족들처럼 같은 방향을 봐서 두 사람이 사랑한다? 저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무언가를 사랑할 땐 그 사람을 마주봐요. 우리의 슬픔은 끝까지 못 마주 본다는 데 있어요. 간혹 가다가 요새 젊은 친구들이 스마트폰 보지 뭐 보지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애들이 의외로 어려요. 많이. 저한테 그런 질문해요. 대학생들이. 선생님, 여자친구가 있는데 언제 키스를 해요? 언제 키스를 하죠? 서로 마주 볼 때. 사람 마주 본 적 없어서 그래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에. 사람 마주 못 본다고 못 봤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 눈 봤어요? 그 사람 눈을 제대로 보면 그 사람 눈동자 안에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아야 고개 돌리면 그 사람 눈에서 여러분 모습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문인들이 그걸 눈부처라 그랬어요. 나를 부처로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이 아이를 딱 태어나게 했을 때, 아이가 출생했을 때 아이가 여러분 보고 왜 웃냐 하면 엄마 눈에 자기 모습이 비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이 눈에서 여러분 얼굴을 분명히 봤어. 집에 가서 최근에 여러분 자제분들이랑 남편, 아내의 눈에서 여러분 얼굴을 본 적 있어요? 오늘 각오를 다지고 한번 가봐요. 직접 딱 보려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도망갈 수도 있어. 그리고 여러분 생각엔 여러분이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눈에 내 모습을 보는 게 실은
여러분 자신도 발견할 수 있어요. 처음에 애랑 직접적 관계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애 눈에서 엄마가 자기 얼굴을 보고 아이는 엄마 눈에서 자기 얼굴을 보잖아. 어느 사이엔가 나이가 들면 애랑 엄마가 서울대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예? 그게 관계인데. 그래서 생텍쥐베리를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매개가 있어야지 관계가 좋아진다? 그럼 같이 교회 다니면 좋겠다. 예? 같은 곳을 마주 보니까 불상을 같이 보면 좋겠다. 그게 신도들의 모임이지 무슨 사랑이에요. 예? 서로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생텍쥐베리가 인간의 대지에서 사랑은 서로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본다라고 그랬을 때 일찍 비행기 사고로 죽었잖아. 더 나이가 들고 성숙했으면 그런 얘기를 못 할 텐데. 여러분이 눈을 감을 때 누구 눈에 여러분 죽는 모습을 마지막 비춰볼 거예요? 간병인? 스마트폰? 누구 눈에? 사랑하는 사람일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죽음을 무시하지 않는 거잖아. 여러분을 보잖아. 여러분은 죽을 때 누가 있을 것 같아? 간병인? 의사? 간호사? 가족이 있을 것 같아? 가족이 있어야 보지. 가족들은 다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 눈 보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지난번 강의도 철학을 리마인딩, 환기시키는 거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어떤 결정적인 문제 때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들 기억나죠? 손 꼭 잡고 그 사람 눈 쳐다봤었던 그것. 어느 사이인가 그거 안 해. 그리고 뭔가 매개,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스마트폰은 그 극단이고요. 영화를 본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뭐를 하고 공통적인 걸 그걸 보면서 우리는 화목하다고 그래. 진짜 화목해요 그게? 돈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 이제 고깃집에서 고기도 못 먹으면 끝나는 관계인데 TV 고장 나면 끝나는 관계인데 근사한 데 가가지고 리조트에서 경치 못 보면 끝나는 관계인데 서로 보는 게 무서운데 직대면의 관계 우리도 문제인 거예요. 스마트폰이 더 무서울 뿐만 아니라 미디어라는 문제, 스마트폰이라는 거와 관련돼서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요 비유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중매장의 비유 기억나죠? 네. 지금 스마트폰이 무서운 건 그런 것 같아요. 아예 주변에 중매장이가 붙어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아이들의 문제. 세계를 만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쳤잖아. 저것이 좋네? 그쪽으로 가서 만지고. 그런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그게 안 돼서 너무 외로워 보여요. 다. 그 안이 더 편해. 스마트폰 보는 세계가. 그거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해도 되죠. 고인이 죽었는데 고인의 동영상만 보면 만족을 하는 사람 없죠. 안타깝지. 못 만지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알던 사람 중에 누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가집에 가서 진짜 친한 사람이면 영정 쓰다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황망하지. 이거 그냥 사진면이야 그냥. 그럴 때 있죠. 마찬가지예요. 삶의 가장 강력한 것들은요.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은 그 만짐을 멀리하게 해요. 아이 여행 가거들랑 아이랑 같이 가거들랑 보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은 충분히 만졌던 거죠. 애는 못 만졌잖아. 옷 빨아도 되거든요. 진흙통에다 던지고 뻘에다 던져놔야 돼.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껴. 이건 끈적끈적하네. 뭐하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애가 살아있다는 느낌은 시각적인 게 아니라 감각까지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만지는 거. 얘가 스마트폰인데 날 유혹해. 이렇게 스마트폰을 잡고 있어. 요거를 잡고 있는데 어찌 엄마 손을 잡을까? 계속 붙잡고 있는데 요거를 잡으면 딴 걸 못 잡아요. 놉시다. 스마트폰을 놔야 된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리고 스마트폰이 각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 이것이 적인지 친구일 수 있는지
어떤 면에선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하지만 복잡해졌어요. 너무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적인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스마트폰을 켜놓지만 저는 무조건 웬만하면 꺼놔요. 꺼놓으면 굉장히 심심해요. 이렇게 멍하니 있어. 그거 좋아요. 멍하니 있어. 사람 그리움도 생기고 스마트폰 그걸 좀 고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 때문에 막 많은 문제들 벌어지는 거 알죠?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거 많죠. 뭐 공유 경제 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렌트 경제인데 그걸 또 공유 경제라고 막 떠들면 또 그거 가지고 클릭해서 또 스마트폰을 또 보고 악순환에 계속 빠져요. 속상해요, 사실 철학자 입장에서 그거 보면. 아까 얘기했었던 그 테마들 미디어의 문제가 뭐고 중매장애를 좀 고민을 해보시고 만진다라는 게 뭔지 스마트폰 화면에 너무 익숙해지면 세계를 만지는 게 너무나 낯설어져요. 애들이 힘들어져. 제가 그거 하나만 조금 얘기하고 강의를 마칠게요. 젊은 주부가 아파트 단지에 보면은 모래들 있잖아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모래를 좋아해. 근데 엄마들은 싫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호주머니에 모래 넣어서 들어와서 뿌리니까. 그런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게 모래를 만지는 거. 그래서 아파트 단지 그게 싫다고 어머니들이 대동단결해가지고 모래를 없애고 우레탄을 까는 어떤 단지를 봤을 땐 그런데 있거든요. 그럼 저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보면서 막 속으로는 막 욕을 하죠. 이것들이 봐라. 만지게 해줘야 되는데. 누가 자기 경험에 비추어 근사하게 이거 다 대답을 해볼까요? 좀 디테일한 얘기도 좋다.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오랜만에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네. 그냥 아주 경험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정답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스킨십을 먼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 말씀하셨던 내용, 그 촉각, 만지는 강력한 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조금 쓰다듬거나 체온을 나누거나 채취를 나눔으로써 그 속에서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반가움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위로나 격려를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기 전부터 너무나도 원초적인 방법으로 또 본능적으로 사용했던 이런 비언어를 통해서 서로 교감하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말을 저보다 잘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는 말이 필요 없게 되죠. 처음에 연애할 때는 말도 하고 철학 얘기도 하고 시 얘기도 하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 그만 읊어 뽀뽀해줘 키스해줘 이렇게 오잖아. 애가 키스는 안 하고 계속 시만 읊어. 막 이러면 짜증 나잖아요. 사실 더 가까워진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끝내 마지막 부분들은 그런 것 같아. 애틋하게 만져보고 싶은 것. 그게 최종 진급인 것 같고요. 그 상태로 가면 말도 필요 없고요. 외모도 필요 없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 있었을 때 옆에 앉고 왜 불을 끄고 키스를 하는지, 왜 상대방이 어느 날 키스를 했는데 느낌이 안 좋아서 봤더니 나를 보고 있을 때 이럴 때 가깝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눈을 감는다라는 게 뭐예요?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나를 감시 안 하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겠다라는 거. 요 감각은 굉장히 소중한 감각이에요. 요거가 없어지면 우리 외로워져요. 아무도 나를 안 만지려고 그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일 슬퍼. 누군가가 나를 만져줬으면 하는 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일 큰 문제, 쓰러지셨을 때나 손 만져보고 얼굴 쓰다듬어 주잖아요. 아, 애절하다, 그쵸? 굉장히 애절한 감정이에요. 만진다라는 거. 그 사람을 이제 못 만지네 라는 느낌. 그리고 머릿속에서도 알잖아요. 이미 화장을 해서도 못 만지고 안에 썩어가서도 못 만지고 너무 멀리 있어서도 못 만지고 시각으로만 따지면 멀리 있어도 만난 거랑 진배 없잖아. 근데 우리가 왜 막 쫓아가요? 만져야지 되니까. 그 감각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자고요. 아무도 여러분 손을 안 잡아주면 황당할 거예요. 병실에 누워가지고 동영상만 와. 엄마 괜찮아? 뭐 이러고 엄마 죽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래. 막 동영상만 와. 우리가 원하는 건 별거 아니잖아. 마지막에 한번 만져보고 싶다라는 느낌. 지난번이랑 똑같은데 책 제목을 제일 나중에 쓴다 그랬죠. 지난번 강의에 스마트폰과 관련돼서도 한번 근사한 제목을 또 만들어봤어요. 저는 이렇게 또 어렵게 썼죠. 더라는 글자와 잘이라는 글자가 포커스일 거예요. 더 살아요. 더 잘이 아니라 더 살아요.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만지고도 싶고 이 세계에 살아요. 너무나 근사한 뻘이 있는데도 스마트폰 보고 있는 아이 말고요. 뻘 만지는 아이가 더 살아요. 더.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덜 살아요. 더 사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저것도 잘못 읽어가지고 더 잘 산다. 이거 아니에요? 더 많이 살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도 스마트폰 보고 있을 때 스마트폰 보지 말고 앞 사람에 조금 더 집중하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긴 풍성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작게 살아. 그래서 스마트폰을 꺼놓은 만큼 제 생각엔 그래요. 더 살아요. 더.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나 TV 같은 거 많이 보다가 그럴 때 있죠. 맹해가지고 눈이 흐려가지고 밥 먹으려도 밥도 그렇고 딴 거 책 보려고 그래도 잘 안 보이고 막 그럴 때 있죠. 풍경 봐도.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게. 그리고 잘 살게 된다. 한번 꺼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말 말고 제가 또 하고 싶었던 게 이런 게 있어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강신주 이 강의를 시청자가 이제 애들 데리고 듣는 거지. 이거 봐라. 네가 그거 보느라고 너 모래 한번 만져봤니? 누구 손 한번 잡아봤니? 엄마랑 제대로 뭐 악수라도 해봤니? 스마트폰만 보지.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저항해요. 100%. 왜 나의 자유를 간섭하고 그래? 그럴 때 이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자유는 멈출 수 있는 힘이에요. 산에서 떼구르르 구르는 돌이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산에서 구른다고 생각해봐. 풀뿌리라도 자꾸 멈춰야 되죠. 그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자유는 멈출 수 있는 힘이라고. 아이한테 얘기를 하면 돼. 너 진짜 스마트폰을 멈출 수 있냐고. 만약에 아이가 스마트폰을 딱 꺼내서 더 살아야 될 때, 잘 살아야 될 때 산다면 애가 스마트폰을 켜도 상관은 없어요. 멈출 수 있는 사람만이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멈추지를 못하고 계속 끌려가면 자유는 아니에요. 중독이라 불러요. 그거는. 철학자가 항상 하는 역할은 그냥 뭐 우리가 편하게 쓰고 있으니까 그냥 쓰는 게 낫지 않냐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그런 거예요. 길게 보자. 꼬맹이 때 너무나 귀찮다고 패드 종류나 이런 게임 같은 것들을 아이한테 주는 순간, 그 순간은 편한데 나중에 되면 나랑 놀아줬던 게 그 캐릭터들이라고 애가 생각을 할 때 그때 너무 늦잖아요. 저는 알아요. 순간에 힘든 것이 길게 보면 좋다고. 산에 올라가 본 사람은 알잖아요. 경사가 심하거들랑 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너무 짧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인문학적이다라는 거, 철학적이다라는 건 길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를 선택했더니 많이 힘들잖아. 그러면 좋은 거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잘 극복하면 굉장히 근사한 정상에 올라가서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분기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사건이 바로 3.1 운동이거든요. 가능하거든요. 두 번째 폭탄 효과음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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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혜석이 움직이면 그게 다 우리나라 여성 운동의 최초예요. 항일의 과제 그리고 봉건 타파의 과제 그 과제 앞에서